그럼 그 약이라는 지름길 말고 내가 스스로 내 몸의 시스템으로 잠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건 당연하지. 그리고 제발 보지 않는 게 좋아. 이거는 나도 되게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인데, 아까 말한 제대로 조율을 하는 거지. 우리 몸이 어떻게 잠이 드는지, 그리고 그 두 가지 엔진의 원리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원리에 맞춰서 뇌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재교육시키는 거라고 봐. 오늘은 이제 그 방법을 A to Z까지 전부 알려줄게. 아, 나 어젯밤에 진짜 한숨도 못 잤는데 밤새 그냥 천장만 보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좀 뜰라 하니 조급해지는 거야. 남들은 다 자고 일어나는 좀 아침인데 난 밤새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불면증이 좀 심해진 것 같아서 나와 같은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불면증이 심해지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건지. 일단은 뭐 요새는 스트레스보다 수면이 오히려 더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제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추세고, 나도 뭐 옛날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때 불면이 있었던 적도 있고, 내가 치료하는 원칙은 어쨌든 뭐 왜 불면이 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그 원인을 좀 알아내는 게 일단 내 치료 원칙이긴 한데, 일단 불면증 그리고 뭐 수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방금 너가 얘기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불면증 겪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겪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막 가장 힘들어하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불면증을 겪으면 나는 뭐 잠자는 능력이 고장났고, 나는 원래 뭐 잠이 없는 체질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약간 자기 비난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잠자는 능력이 고장난 게 아니라 내가 잠에 대해서 좀 잘못된 습관을 학습해 버린 경우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병원에서 수면제 처방받기 좀 무섭고 약국에서 그냥 수면 유도제 같은 거 좀 먹어봤거든. 확실한 것 같아. 근데 찾아보니까 수면 유도제도 좀 무효성이 있다더라고. 이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중요한 질문이긴 해.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약국에서 주로 사는 그 수면 유도제랑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수면제는 완전히 다른 약인 것부터 좀 알아야 되는 거야. 결국 잠 오는 건 비슷한 거 아니야? 그치. 이름이 달라진 거는 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어쨌든 수면 유도제랑 수면제는 완전히 다른 약이다.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 수면제, 예를 들면 뭐 졸피뎀 같은 그런 이제 약은 뇌 특정 수용체에 직접 작용을 해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로 이제 잠의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이제 그런 강력한 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이제 효과가 세기 때문에 의존성이나 부작용 위험도 뭐 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약국에서 사는 수면 유도제는 사실 1세대 항히스타민제, 쉽게 말해서 옛날 감기약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도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벤에드릴이라고 해가지고 알러지 약, 그거를 이제 수면 유도제로 사람들이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 내가 먹었던 게 감기약이라고. 정확히는 이제 감기약의 부작용을 이용을 하는 약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 뇌에는 히스타민이라는 각성 물질, 그러니까 즉 깨어있어 라고 외치는 이제 신호가 있거든. 근데 옛날 감기약 성분은 이제 그 항히스타민제, 그게 뇌로 쏙 들어가서 그 히스타민 신호를 막아버리는 거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깨어있어 라는 신호가 차단이 되니 부작용으로 졸음이 오는 거지. 우리 옛날에 유학 시절에 나이킬 같은 약 그런 것도 많이 먹었잖아. 그러면 되게 졸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잠드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인 거야?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어차피 잠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 다르고, 그런 걸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자연 수면은 우리 몸의 수면 엔진 두 개가 완벽하게 이제 조화를 이뤄서 자 이제 쉬자 하고 스스로 잠에 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수면 유도제를 먹어서 이제 그 성분이 뇌에 그냥 쳐들어가서 야 그냥 시끄러 그냥 잠이나 자 하고 각성 신호의 전선을 확 잘라버리는 거에 가깝거든. 질 좋은 수면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머리를 띵하게 만들어서 졸리게 만드는 거라고 봐야지. 그러면 그런 각성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리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나도 좀 이거 먹고 다음날에 머리가 띵하고 멍한 게 있었거든.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거든. 나도 실제로 옛날에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복용해 본 적이 있고, 그랬을 때 아침에 잘 깨지 못하고 좀 멍하고 이런 것도 있어. 그런 걸 이제 좀 숙취 효과라고 하거든. 약 기운이 다음날까지 남아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흔한 부작용은 이제 항콜린 효과라고 해서 입이 바싹 마르고 변비가 생기고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들이야. 사실 내가 걱정하는 건 내 성이나 이 유전성 같은 건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지. 그치? 그게 많은 분들은 이제 수면제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시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은 굉장히 똑똑한 개체이기 때문에 며칠만 먹어도 이 약에 이제 금방 적응을 하게 되거든. 이거를 내성이라고 해. 어제는 한 알 먹고 바로 졸렸는데 오늘은 왜 효과가 없지 싶어서 두 알, 세 알 이제 임의로 양을 눌리는 순간 최악의 길로 이제 들어선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효과는 없는데 부작용만 계속 심해지는 그런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의존은 이제 효과가 줄어들어 이제 약 없이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게 되거든. 이제 이게 바로 심리적 의존이라고 볼 수 있어. 심지어 약을 갑자기 끊으면 잠이 이전보다 더 안 오는 반동성 불면증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난 약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다시 약을 찾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수면 유도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인 건지, 아니면 이걸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있는 건지?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드리면은 환자분들도 되게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물어보시는데, 명확한 사용법이 있고, 이거는 이제 만성 불면증 치료제는 절대 아니고, 이제 시차 적응이나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사건 때문에 며칠 잠을 설칠 때,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그리고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응급도구 같은 거.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서도 최대 7일에서 10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말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그럼 이거 계속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쓰는 그런 도구 같은 거죠? 비유하자면은 이제 마라톤 선수가 쓴다기보다는 100m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잠깐 쓰는 도구 같은 거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응급 도구에 의존하는 길로 빠지기 전에 오늘 우리가 길게 얘기했던 내 몸의 자연 수면 시스템을 복원하는 진짜 치료, 즉 뇌를 재교육시키는 길에 집중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게 내 몸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약이라는 지름기 말고 내가 스스로 내 몸의 시스템으로 잘 잘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고? 그건 당연하지. 물론 이제 약을 먹고 자는 것보다 단기 효과는 좀 덜 하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약이 없이 자연 수면을 들기 위해서는 그런 치료의 열쇠는 우리 몸 안에 결국 있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떻게 잠이 드는지, 그리고 그 두 가지 엔진의 원리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그 원리에 맞춰서 뇌를 과학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재교육시키는 거라고 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그 방법을 A to Z까지 전부 알려줄게. 수면 엔진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두 개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뭔지부터 좀 쉽게 설명을 해줘. 오케이. 그 좋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엔진은 우리 몸의 마스터 시계, 전문 용어로는 일주기 리듬이라고 해요. 뭐 생체 리듬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 뇌 뒤편에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시계가 하나 박혀 있다고 이제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논문이 옛날에 나와서 몇 년 전에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옛날부터 우리는 되게 그냥 자연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이론이거든. 그러니까 이 생체 시계는 이제 잠자는 시간뿐 아니라 호르몬, 체온까지 모든 걸 지휘하는 이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마에스트로 같은 느낌인데, 아침이 되면 코르티솔 힘차게 연주를 시작하자. 그리고 밤이 되면 자 이제 조용히 하고 멜라토닌 나와서 부드럽게 연주해 하고 이렇게 지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엔진. 두 번째 엔진은 이제 수면 압력 게이지인데, 이건 더 쉬워. 그러니까 우리 뇌가 깨어 있는 동안 활동하면서 아데노신이라는 이제 졸음 물질을 계속 쌓이게 만든단 말이야. 모래시계 모래처럼 그렇게 쌓이게 되는데, 깨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모래가 점점 더 많이 쌓이고, 모래가 가득 차면 졸리다 하고 압력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이 모래를 싹 청소해준다고 보면 돼. 잘 때 이 모래시계가 뒤집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럼 어쨌든 좀 자연스러운 잠이라는 건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사람이 잘 시간이야 라고 조용한 음악을 트는 동시에 내 머릿속에 있는 모래시계가 꽉 차서 더는 못 버티겠어 라고 하고 그 타임에 딱 잠드는 거네요. 그치,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은데, 그 불면증은 바로 이 두 엔진의 싱크가 약간 어긋난 상태라고 볼 수 있어. 모래시계는 꽉 찼는데 지휘자는 아직도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있다고 보는 거지. 오늘 우리가 할 건 이 두 엔진의 싱크를 강제로 다시 맞추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이 두 엔진의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뭘 할 수 있는지. 자, 일단 수면제, 수면 유도제는 이 채워 있는 모래를 비워주질 못해. 그러니까 계속 억지로 모래시계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부터 말하는 게 이제 진짜로 볼 수 있는데, 나는 이제 뇌를 재교육시킨 3단계 계획을 얘기를 하거든. 첫 번째, 침대를 잠만 자는 곳으로 리셋하기. 그러니까 우리 뇌는 침대 이퀄 잠 못 드는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잘못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파블로브의 개처럼 베개에 머리만 대면 불안이라는 침을 흘리도록 조건화된 경우가 많아. 이 기억을 삭제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솔직히 한밤중에 잠 안 온다고 침대에서 나오는 거 그거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잖아. 근데 이제 그게 핵심이야. 생각을 좀 해봐. 너의 침대가 지금 전쟁터야. 전쟁터에서 계속 싸우면 어떻게 돼? 지치고 더 불안해지지. 그래서 이제 20분 규칙이라는 거는 그 전쟁터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휴전을 선언하는 거야.
이제 거실의 소파 같은 안전지대에서 잠시 쉬다가 다시 싸울 준비. 그러니까 싸울 준비라는 것은 졸음. 이게 왔을 때 다시 돌아가는 거지. 이걸 반복하면 뇌는 결국 학습을 하게 돼 있어. 아, 침대는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구나. 평화로운 곳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머릿속이 시끄러우면 어떡하는지. 몸은 졸린데 머릿속이 시끄러울 수 있잖아. 그래서 결국 나도 제일 걱정되는 게 오늘 지금 못 자고 있어. 내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오케이, 두 번째 레슨. 아니, 그게 요새 오시는 분들의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이거든.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불면증 분들한테는 잠에 대한 생각이겠지. 다른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일단 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일단 버려야 돼. 사실 잠이 안 오는 것보다 잠이 안 온다는 그 생각이 우리를 더 잠 못 들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밤이 오는 순간이 두렵다는 거야. 그럴 때는 그 생각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본인이 알아서 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 내일 회의? 피곤하겠지. 근데 내가 잠 좀 못 잤다고 회사 잘릴 일은 없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재앙처럼 부풀려진 생각을 좀 바람을 빼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제발 밤중에 시계를 보지 않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진료했던 한 분은 스마트워치로 본인 수면 점수 매기는 거를 계속 집착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깊은 잠 30분 이렇게 찍힌 걸 보면 그날 하루는 그냥 통째로 망치게 되는 거야. 오히려 그냥 그 시계를 서랍에 넣어 나중에는 수면 불안이 이제 절반으로 줄게 된 경우도 있어. 그럼 이 단계 최종 목표는 결국 뭐야? 최종 목표는 깨어있는 상태를 재앙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야. 잠이 오면 자고 안 오면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쉬지.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심하고 배짱 있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지. 역설적으로 잠에 대한 집착과 싸움을 벌이는 순간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잠이 스르륵 찾아오게 돼 있어. 근데 보니까 현대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에 많이 취약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한순간도 본인의 어떤 이런 업무나 뭐 학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잘 끊지 못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이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을까? 아, 뭐 당연하지. 그게 이제 세 번째 계획인데,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상으로 돌려서 밤이 되면 자동으로 수면 스위치가 켜지게 만드는 거야. 이거는 나도 되게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인데, 아까 말한 마스터 시계를 제대로 조율을 하는 거지. 이제 가장 강력한 방법은 빛과 온도, 그리고 이제 기상 시간인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아니 뭐 15분 정도라도 햇빛을 쬐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 뇌에 아침이 하루 시작하고 이게 신호를 보내서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오도록 예약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제 잠들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 올라갔던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뇌에 이제 잘 시간이야 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게 내가 제일 효과를 많이 봤던 방법인데, 전날 밤 새웠어도 주말이라 늦잠 자고 싶어도 무조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야. 이제 이게 우리 몸의 리듬을 강제로 고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단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특히 이른 시간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이제 우리가 침대에서 그런 분들 많잖아. 막 10분만 더 잘까, 20분 더 잘까 이러다가 막 1시간 자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아침에 뭔가 일과를 만드는 거야. 내가 루틴. 나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먹고 햇빛을 쬐고 운동을 가는데,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이 루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도 되게 참고할 만하다 생각해. 그럼 결국은 침대와의 관계, 생각, 빛, 온도, 기상시간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벅찰 것 같은데, 당장 지금 내가 오늘 밤에 잠들고 싶다면 이 사람이 시도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좋은 질문인데, 그럼 내가 이제 불면증 탈출 1주차 미션을 줄게. 이제 딱 3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는 주말 포함해서 무조건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이게 이제 다치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일어나자마자 15분 이상 햇빛 보기. 이게 이제 생체 시계를 맞추는 거고, 셋째는 오후 2시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요새 현대인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4시 이후에는 커피를 절대 마시지 않기. 이 3가지만 이제 일주일을 지켜보면은 이것만으로도 이제 밤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성공은 단순히 잠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잠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날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밤 잘 수 있을까라는 불안 자체가 기억나지 않게 되는 거지. 이제 그냥 피곤하면 침대에 누우면 되고, 머리가 베개에 닿다 다음 이제 기억이 상쾌한 아침인 거야. 더 이상 잠 때문에 저녁 약속을 걱정하고, 어제 못 자서 피곤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낮 시간을 망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약이라는 외부의 힘이 아니라 내 안의 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으로 되찾은 편안한 밤과 활기찬 나, 인생 전체를 온전히 되찾게 되는 거. 이제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